(21의) 생각 진행을 맡은 한겨레 21 이세영입니다. 새마을운동 하면은 여러분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197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낸 저는 동사무소 스피커에서 울리던 새마을 노래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조만간 이 새마을 노래를 다시 듣게 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기관과 지자체들에서 이른바 새마을 세일즈가 한창이기 때문인데요. 21세기 대한민국에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또 새마을운동과 함께 언급되는 최외출이라는 인물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이번 주 한겨레 21에서는 화려한 외출을 준비하고 있는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운동의 전도사로 불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최외출 씨의 삶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자리에 한겨레 21 정치팀 송호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른바 새마을 세일즈가 한창인데요. 어떤 게 있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매년 4월 22일이 새마을의 날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새마을의 날은 굉장히 좀 특이한, 독특한 의미를 가질 것 같아요.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첫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의 신화를 만들어서 뭐 청년들이 즐겁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에 발맞춰서 인수위가 이제 창조경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죠.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네.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도 새마을운동을 다시 한번 좀 호명하는 이런 움직임이 네. 굉장히 네.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이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새로 만들어진 부처인데 미래창조과학부 여기 윤종록 제2차관도 박근혜 정부의 핵심 비전인 창조경제를 21세기에 새마을운동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거든요. 네. 주로 이제 지자체로 가면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지자체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경북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클린 성주, 또 친환경 농촌 만들기 사업 네. 이것이 제2의 새마을운동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네. 경북 도의회에 어떤 도의원이 있는데 이 양반은 경북도 같은 경우가 이 지자체 차원에서 감사운동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감사운동,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감사하자 뭐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2의 새마을운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러나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여기에 좀 발맞춰 가려는 지자체들의 욕망 이런 것들이 정제되지 않은 형태로 분출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치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것도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 새마을운동을 띄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의 평가와 또 비판받는 지점들이 분명히 네. 있지요. 그동안 학계에서 굉장히 여러 논의들이 있어 왔는데 크게 정리하자면 한편으로는 유신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일상적인 국민 동원 사업이었다라는 비판이 있죠.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농촌 지역이 경제적으로 좀 발전했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됐고 뭐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2013년 새 정부 들어와서 유독 새마을 운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느냐. 그것은 아마도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유신이 맞았다. 유신이 옳았다. 제2의 유신을 하자. 이렇게는 차마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교적 새마을운동 그동안 새마을운동 자체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일정한 성과가 있다라는 것들이 국민적 동의를 얻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자신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려는 욕망 이것이 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 최여출 씨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영남대 교수로 재직 중인데요. 이분이 새마을운동의 전도사로 불리게 된 건 어떤 이유에서죠? 아니, 듣기로는 이제 뭐 휴대폰 컬러링이나 뭐 술자리 건배사가 네. 아주 독특하다면서요? 휴대전화 컬러링이 네. 새마을 노래 하고 있다. 이건 이제 전화를 해본 기자들은 다 알아요. 근데 이번에 한겨레 21 취재로 새롭게 밝혀진 뭐 아주 중요한 팩트는 아니겠으나 이분이 네. 어느 정도냐면 이제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건배사로 이제 근자협을 외친다고 합니다. 근자협이라는 것은 과거 새마을운동의 슬로건이었죠. 네. 근면 자조 네. 협동. 이 정도로 이제 새마을운동에 좀 그 신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아, 술자리가 네. 아주 썰렁하겠네요. 근데 이 과정은 사실 최혜출 교수의 어떤 생애와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워낙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네. 경북 김천에 있는 한 농가에서 태어났는데 집이 외딴 곳에 있어서 이제 외출이다 이런 이름을 지었다고 하죠. 사실 공부를 하거나 네. 어떤 신분 상승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1978년에 새마을 장학금 1기로 영남대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대학을 다녔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던 그 장학재단들이 장학금을 주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대학원을 다닌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 박근혜의 탄생과 그리고 그가 대통령까지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의 그 숨은 조력자로 상당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치인 박근혜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죠? 1978년에 네. 이분이 그 새마을 장학금을 받고 영남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때부터 그 박근혜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그 인연을 맺어왔다라고 해요. 당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모친의 사망 이후에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어떤 조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이제 활동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새마을봉사단 명예총재. 그러니까 새마을봉사단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인데 명예총재로서 약관의 나이인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노인과 또 공무원 이런 분들 모아놓고 충효사상 강의하고 다니고 뭐 이럴 때였거든요. 20대. 이때부터 인연을 맺어왔고요. 이 최 교수가 연구해봤다는 이 새마을학 네. 기존의 연구들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유신 독재를 지탱하기 위한 하나의 농민을 동원하는 하나의 관변운동으로서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이렇게 지적을 해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최혜출 교수는 그렇게 보지 않지요. 일단 저는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새마을학이라는 용어가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을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뭔가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은 어쨌든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의 논문과 그 글과 뭐 언급했던 부분들 이런 걸 보면 그림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빛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과거 새마을운동은 근대적 인간형을 키웠고 국민 전체를 이상적 인간상으로 전환시키려 했던 의식 계몽운동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 새마을운동을 하는 가운데 오히려 농가 부채가 증가했다든지 네. 아니면 농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더 많아졌다든지 네. 이런 그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조망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는 네. 이런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새마을운동을 학문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에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종의 외눈박이 학문을 하셨던 거군요, 이분께서는. 네. 이 최 교수가 제안했다는 제2의 새마을운동의 내용이라는 건 아직 어떤 내용이 건가요?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버전이 좀 다르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일단 과거 새마을운동의 슬로건이 근면자조 협동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나눔과 봉사 그리고 창조라는 가치를 추가하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갈래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새마을운동이 주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식개몽 플러스 경제개발 운동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 주변에서 하는 말씀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농촌에만 한정된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농촌과 도시 지역을 막론한 공동체 복원을 위한 의식개조 운동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게 큰 하나의 틀이라면 또 하나의 틀은 경제 개발의 모델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작업이죠. 그러니까 네.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저개발 국가의 그런 모델들을 수출해서 이것이 하나의 인류의 어떤 인류사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정신운동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들리기로는 참 거창하네요. 그러나 이제 아직까지 정부에서 네.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것을 정부가 주도할지 안 할지도 좀 더 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4월 22일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기념일을 즈음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학계 과연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지 좀 주의를 관심 있게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 교수하고 직접 인터뷰를 시도를 해 보셨던데요.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일단 공식적인 인터뷰는 거부를 했어요. 하지 못했고요. 네. 대구도 한번 내려갔었는데 결국 네. 만나지 못하고 올라와야 했고, 그러나 이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출 교수가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가령 한겨레 신문이 그 단독 보도했던 정수장학회 파문 직후에는 네. 장학회 쪽 인사와 8차례 통화한 사실이 그것은 팩트죠. 확인됐는데 뭐 대책회의를 한 게 아니냐,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되니까 뭐 잠적하지 않았냐, 네. 이런 보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보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본인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그런 부분이. 나는 정치에 관심 없고, 네. 그리고 그 학문과 학자로서의 길을 걷겠다. 지금은 작년 가을학기부터 올해 가을학기까지 안식년이거든요. 네. 안식년이 끝나면 바로 학교로 돌아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 결국은 인터뷰는 하지 못했는데요. 주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대선 과정에선 이회수 소설가와 네. 박근혜 후보의 만남을 이제 이분이 주도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네. 주선했다. 네. 근데 이회수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무슨 가난이 바탕이 된 삶의 치열성이 뭐 나와 닮았다, 합리적이고 뭐 코드가 통했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나 이제 새누리당 현재 여권 안팎에서 보면 시선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욕심도 많은 사람이고, 정책적으로는 또 이제 새마을운동, 지역개발 이런 부분들이 전공이기 때문에 전국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 시각과 네. 능력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그 비판적인 인식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주변에 있는 교수들을 네. 좀 취재를 해봤더니 그 정치적인 성향을 막론하고 진보적인 교수든 좀 보수적인 교수든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참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일을 꾸미거나 하는 타입의 사람은 아니다. 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새마을운동을 재평가하고 거기에 어떤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작업에 네.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그런 그 이상한 것을 하지 않더라. 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다. 네. 그리고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최 교수의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입각을 하거나 혹은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조각 과정에서도 뭐 비서실장 기용설이 있었고, 네. 또 뭐 입각설도 있었는데, 네. 결국은 대선 직후에 다 이제 정리하고 대구로 내려갔죠. 그리고 본인은 이제 정치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학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이 측근을 오래 곁에 두지 않는다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비서진 3인방도 네. 1998년 내외로 관계를 맺거든요. 네. 근데 최혜출 교수는 1978년이에요. 그러니까 35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인간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그 네. 옆을 지켜온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가족을 빼고는. 저는 이 현 정부의 어떤 국면에서든 최혜출 교수는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최혜출과 새마을운동 네. 꾸준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이 방송을 최혜출 교수님 보고 계신다면 꼭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최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호균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에서는 이 밖에도 많은 읽을 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사회팀 서보미 기자가 사회복지사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는데요.
하루 종일 전화기, 민원인, 서류 작업에 시달리다 틈을 내서 현장 가정 방문을 하고 다시 돌아와선 전산 입력기와 씨름하는 복지사들의 일과가 눈물겹습니다. 21세기 신식민지주의로 불리는 랜드그랩에 관한 세계면 특집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인구 증가로 곡물 가격이 폭등하자 선진국 자본들이 제3세계 농업국가들의 토지를 무분별하게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 자본에 넘어간 경작지 비율이 우크라이나가 36%, 필리핀 49%, 가봉 86%, 심지어 라이베리아는 모든 경작지가 외국인 소유라고 합니다. 말이 주권국이지 식민지와 다를 바 없는 이 나라들의 현실에 대해 정인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일의 생각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세영 기자였습니다.